자, 이분은 인천 살고 계시는 휘진이의 아버님이십니다. 이 휘진이는 이제 갓 20개월을 넘긴 아기입니다. 예, 아기인데 중이염에 그렇게 자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 걱정거리가 뭐냐면 대학병원 갔더니 이거 이비인후과 교수님께서 휘진이를 보시더니 이 휘진이 중이염이 간단한 게 아니다. 이게 물이 차 있는 것 같고 좀 더 지켜보다가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걱정하면서 돌아왔는데 동네 귀 잘 본다는 이비인후과 병원에 갔더니만 약을 이렇게 써줬는데 제법 잘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할 필요 없다고 또 이 동네 병원 그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 아빠 입장에서는 애 수술이라니까 겁이 덜컥 나고 근데 또 대학 교수가 얘기하는 거니까 듣지 않을 수도 없고. 근데 동네 와가지고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만 수술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중간에서 갈피를 못 잡겠는 거죠. 애는 계속해서 자주 아프고. 그래서 헷갈려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휘진이? 네, 제가 사실 이거에 관련된 민원 처리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중이염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쪽 이비인후과 선생님, 저쪽 이비인후과 교수님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일목요연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다행입니다. 브라보. 아니 대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런 식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의료 상담을 통해서 일단 1차 의료 선생님의 진단 소견,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의 진단 소견, 그러다 보면 또 묻게 되고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중이염이 20개월 아이에게 반복되고 이런 상태를 수술적 치료까지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중이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 않으면 이 20개월 아이에게는 언어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이염 자체 질환이 심각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언어 발달 장애가 걱정되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2차 병원의 선생님처럼 약을 써서 이게 호전이 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썼는데도 물이 계속 차 있거나 이러면 수술이 여기다 관을 꼽아서 그쪽에 있는 물이 계속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보통의 대학병원에서는 전신 마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 병원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도 막 대단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20개월이면 진짜 꼬맹인데 얘를 전신 마취를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그러니까 애의 중이염 수술도 전신 마취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제가 대단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 애가 움직이다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기관이라서 좀이라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안 하는 병원도 있긴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약간 조금 정해진 건 아닌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쨌든 약을 먹고 있어서 애가 점점 이 중이염이 호전되고 있다. 그러면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네. 예.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임 원장님은? 성향을 보면 대학 교수와 일반 로컬에 나와 계신 선생님들의 성향을 제가 그냥 대변을 해드릴게요. 네, 재밌겠습니다. 똑같은 병을 가져가도 대학 병원에서는 크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네들이 주로 보는 게 그런 합병증이 있거나 질병이 심해지거나 수술을 요하거나 이런 걸 보다 보고 거기에서 악화돼가지고 뭔 합병증으로 귀가 안 들렸다. 네, 심각해진 상황을 주로 보시는군요. 주로 보다 보니까 항상 반응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주로 보세요. 그렇겠네요. 근데 여기 지역에 있는 병원 원장님들은 항상 간단한 것만 봅니다. 약 먹으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큰 뒤에 부작용이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90%가 대부분 호전되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온 임상 자료가 어떻게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겠네요. 그래서 건강염려증 환자들은 항상 대학병원을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가면 이렇게 위험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줄 알고 계속 돌아다니죠. 그래서 간단한 질병, 쉽게 고쳐지는 좀
범국민적인 질병인 경우에는 네. 1차나 2차 의료기관 위주로 움직이는 게 맞고요. 네. 거기서 조금 안 된다 싶을 때 의견을 듣고 오지만 아까 음. 얘기한 대로 조 기자 얘기한 대로 좋아진다면 음. 빨리 치료를 해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계신 분들은 대학에서 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오기까지 이 사람들이 그냥 왔겠느냐. 대단히 안 낳고 어렵고 했으니까 나한테 왔겠지 해서 바로 아직 그러면 그 최종의 방법을 그치. 그 생각하시는 그런 성향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래 맞네요. 예. 그래서 바로 대학병원에 가는 건 안 좋은 건요. 가면 일단 큰 무서운 치료. 얘기부터 듣는구나. 그래서 큰 치료를 받고 올 수 있어요. 바로 대학병원에 가면. 그러니까 단계별로 1차,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셔서 가시는 게 네. 좋을 수도 아이고, 있습니다. 예. 애 자꾸 중이염 걸리면 찡얼찡얼 많이 울고 열도 많이 나고 아마 돌보는데도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휘진이 아버님, 많이 속상하셨겠지만 일단은 우리 동네 병원 열심히 다니셔서 약물로 치료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되셨어요. 우리 아이들의 그 중이도라고 하는 그 구조가 어른하고 다르게 각도가 90도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잘 빠져나가지 어른들은 이렇게 아래로 네, 비스듬히 돼 있기 때문에 잘 내려가는데 네. 애들은 각도가 이렇게 직각 형태로 잘 안 내려가요. 네. 두 번째는 또 그 관이 어리니까 작아요. 그래서 조금만 염증이 있어도 막혀버리고 염증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이가 먹어가면서 좋아집니다. 네. 고치다 보면 고치다 시간이 지나면서 굵어지면서 그냥 나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치료가 되는 거네요. 네, 나이가 치료가 되는 거니까 최대한 약물로 치료를 좀 하고요. 네. 사실은 저는 중국에 옛날에 갔을 때 중이염 이거 치료하는데 한약을 먹이더라고요. 알약인데 판남근이라는 그런 약재로 네. 캡슐에 넣어서 먹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근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염증 억제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쓰나요? 안 써요. 우리는 병원 약만 쓰지만 네. 중국에는 한약 비율이 한 40% 정도 써요. 높다. 한약 가루를 내서 캡슐에 넣어서 먹고 그냥. 뭐 조금 다른 약하고 섞어가지고 많이 먹거든요. 근데 옛날에 사스 때 이 네. 판남근이라는 제제가 동인합니다.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중국에서. 신종플루 때 그 팔각향이라는 한약재가 10배까지 올랐고 이 사스 때는 이 판남금 해열과 항염 작용이 강한 특히 인후, 목하고 귀에 이게 동인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한약을 이렇게 먹는다는 거겠죠. 혹시 이 판남근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연구를 해서 도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있어요. 저도 이 항염 작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목 주위에 목하고 귀에 이 판남근 가지고 좋은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들은 어떤 누군가가 연구를 먼저 시작하셔도 좋고요. 네. 임상 재료는 좀 쌓일수록 좋은 거니까요. 네네네. 네. 특히 이 중국 관련해서 그 많은 숫자의 인구에게 임상적으로 처방이 돼서 자료가 좀 쌓였다는 건 뭐 같은 동양인 입장으로서 비슷한 동양인 입장으로서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구적으로 또 이 한약 관련해서 이 판남근에 대해서 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네요. 네. 난 항생제 너무 무섭거든, 솔직히. 근데 이 항생제. 팔각해양에서 사실은 우리 타미플루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타미프루 그냥 화학 약품 아닌가요? 거기에서 재료를 가지고 화학 형태로 만들어낸 거죠. 그걸 보고 여기 이런 성분들이 이렇게 해서 효과를 나는구나. 인플루엔자에. 팔각향을 연구해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게 네. 타미플루라고요? 네. 다 생약을 아스피린은 뭐 버드나무 가지 아시잖아요. 나 몰라요.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이야, 신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생약 제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학이.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나라만 좀 법적으로 뭐 양분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의학적으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한방 양방이 연구를 공유해야 돼. 그래서 난 정말 그렇게 믿어요. 난 정말 그렇게 믿어. 너무 아까운 것들.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이분이 하셨던 게 아직 기관지 쪽이 약하다고 말하는데 어떤 생활요법을 해야 튼튼해질까요? 휘진이요? 휘진이.
기관지 쪽이 약하다 이 말은 되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기관지 쪽이 약한지 강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중이염에 잘 걸린 애들은 반복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또 커서도 나았다가 또 생기고 이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 휘진이도 계속 낫고 걸리고 네. 낫고 걸리고 반복한대요. 제일 중요한 건 감기에 안 걸리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걱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독감 막아? 예방 접종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 외부에 나갈 때는 마스크, 그다음에 따뜻하게 하고 하는 개인 위생이겠죠. 개인 위생, 네. 옷차림도 좀 단단하게 네.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감기 걸린 환자들 너무 많아요. 네. 독감 환자들도 엄청나게 늘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걸리셔서 격리되셨습니다.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쩌다가 연말 회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들 보면 세상에. 애들이 지금 독감으로 입원해 있는 경우가 꽤 많고. 그러게요.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몸 건강 요즘 특별히 더 챙기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